자, 안녕하세요. 진흥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2페이지에 있는 생각 열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실패해서 종이가 꾸깃꾸깃해졌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종이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종이를 계속 접어 나갈 겁니다. 몇 번 접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세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종이를 점점 접을 때마다 종이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6번. 물론 아주 힘을 줘서 무리해서 한다면은 7번까지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은 힘이 없어서 6번만 접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한번 7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종이를 점점 접으니까 면적이 작아지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힘이 아주 세서 계속 접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이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결국에는 0에 가깝게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 종이를 다시 펼쳐 보겠습니다. 펼치면은 종이의 면적이 계속 커진다는 점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했던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서 교과서 22페이지 생각 열기를 한번 읽어보고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종이를 접는 그 모습을 봤죠? 자, 그 모습은 우리 교과서 22페이지 생각열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생각열기에서 이 종이를 접는 행위가 등비수열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등비수열은 R이 1보다 클 때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R이 1일 때는 수렴을 하며 R이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역시 수렴을 합니다. 자, 공비 R이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발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렴의 여부성인데 공비가 1일 때 그리고 공비가 -1과 1일 때 수렴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더 중요한데 나중에 등비수열의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일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을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부는 자, 우리 2학년 때 수1에서 배웠던 지수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수함수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보겠습니다. 즉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와 수열 간의 관계를 지수함수와 등비수열 간의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은 지수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x가 1이면은 0.5, x가 2면은 0.25, x가 3이면 0.125. 점점 그 값들은 어디로 가고 있죠? 네, 0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즉, 공비가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밑이 3분의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밑이 3분의 2인 경우 역시 점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점점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0으로 수렴을 합니다. 물론 2분의 1의 x제곱과 3분의 2의 x제곱을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면은 0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냐 또는 느리냐의 차이만 있지 두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동시에 수렴을 합니다. 자, 한편 3의 x제곱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안 나타나죠? n이 1이면은 3입니다. 그리고 n이 2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n이 3이면은 27.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수함수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부를 두 개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은 그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5의 n제곱도 보이고 3의 n제곱도 보이고 4의 n제곱도 보입니다. 자, 3도 보이고 4도 보이고 5도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가장 큰 수인 5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왜 5의 n제곱으로 나누냐? 자, 다음 식을 분모와 분자를 각각 5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이 되겠죠. 자, 이때 5분의 4의 n제곱을 보면은 0과 1 사이, 즉 0으로 요 수열은 수렴을 합니다. 자, 분모에는 5분의 3의 n제곱 역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럼 결국에 요 값도 0으로 수렴을 하고 요 값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남은 값은 5. 따라서 주어진 수열은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은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고 2018년 수능 문제를 본다면은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2점 또는 3점으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쉬운 문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교과서 25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예제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재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5페이지 예제 2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예제 2번을 보면은 공비 아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비가 몇인지를 모르고 공비가 0보다 크다 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과서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공비를 나눠서 공비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우리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수렴 또는 발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잡습니다. 현재 R이 0보다 크니까 R이 0일 때, 그리고 R이 1일 때. 자, 이렇게 아래 범위를 쪼개놓고 보면은 총 3가지 구간이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0부터 1일 때. 여기를 첫 번째 구간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이 1일 때. 여기를 두 번째 구간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선생님이 적지 않았지만은 이때 아래 범위는 0부터 1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종소리 들어보죠? 자, 우리 세 번째 범위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세 번째 범위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세 번째 범위로 R이 1보다 클 때. 여기를 세 번째 범위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총 3가지 구간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0부터 1 사이.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자, 그럼 이 3가지를 구별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0부터 R이 1 사이에 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0부터 R이 1 사이일 때, 자, 이때 R의 n제곱은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죠? 네, 요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각각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1 플러스 R의 n제곱,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은 요 R의 n제곱이 0으로, 요 R의 n제곱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남은 것은 1분의 1, 즉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구간은 공비 R이 1일 때입니다. 공비가 1이면은 어차피 1을 제곱하나, 세제곱하나, 네제곱하나, 100제곱하나 항상 1이기 때문에 n이 커짐에 따라서 R의 n제곱도 항상 1입니다. 왜냐면은 1의 n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R이 1일 때 위의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부를 판단을 해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R의 n제곱이 1로 가니까 여기 있는 R의 n제곱, R의 n제곱이 각각 1로 가겠죠. 따라서 결국에 요 수열의 값은 2분의 0이 돼서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은 R이 1보다 클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R이 1보다 크다면 저희 전에 배운 것처럼 R의 n제곱은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것입니다.
물론 R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R의 1분, 즉 역수를 취했을 때 n제곱은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도 전 시간에 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열의 실현과 발산 여부를 판단해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1 더하기 R의 n제곱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인데 분자 분모 동이 R의 n제곱으로 나눠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번에 여기가 바뀌겠죠? R의 R분의 1 n제곱 여기로 바뀔 거고 자, 분자 분모를 공이 R의 n제곱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1 여기는 빼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R분의 1의 n제곱이 0으로 하기 때문에 요 값도 0으로 수렴하고 요 값도 0으로 수렴해서 결국에 남은 값은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R이 0부터 1일 때 이 수열은 1로 수렴했습니다.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R이 1일 때는 0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이 1보다 클 때. 자, R이 1보다 클 때 위에 있는 수열은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예제 2번이 지금 제시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비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등기수열의 수렴 여부도 달라진다는 거. 즉 0부터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 1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예제 2번을 통해서 이 문제가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5년 수능 문제인데 28번의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수학이 30문제에서 28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학생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전을 해봐야 우리가 실제 수능 날까지 갔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역시나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같이 해설을 도와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5년 수능 28번 무려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그 3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28번이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있다는 점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방금 전에 풀었던 교과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점짜리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은 K가 1부터 10일 때 K 곱하기 AK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급수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보기 편하게 줄여놓은 거지만 문제를 풀 때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으면은 이 녀석을 한번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자, 1부터 10이니까 1 곱하기 A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2 곱하기 A의 두 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겠죠. 5 곱하기 A의 다섯 번째 항. 자, 그 다음 K가 6일 때는 6 곱하기 K의 여섯 번째 항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7일 때 7 곱하기 A의 일곱 번째 항. 그 다음 K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쭉 쓰면은 10 곱하기 A의 열 번째 항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28번 문제에서는 요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지금 수열을 보니까 K분의 6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하나씩 넣어보면은 K가 1이면 6의 n제곱, K가 2면은 3의 n제곱, K가 3이면 2의 n제곱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구간, 즉 아래 구간에 따라서 문제가 바뀐다는 점, 자,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K의 6, 즉 K분의 6의 n제곱의 범위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 2를 기준으로 나눈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여기는 K분의 6제곱이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 자,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은, 즉, K분의 6제곱이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은, 그때 K 값들은 어떤 게 될까요? K가 7, 8, 9, 10. 요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가 0부터 K분의 6이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두 번째, K분의 6이 1이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K가 6일 때, 요때가 6일 때가 K분의 6이 2 되고, 자, 마지막으로 1보다 클 때, 즉 K분의 6이 1보다 클 때를 본다면은 K는 1, 2, 3, 4, 5, 즉 여기에 해당될 때가 K분의 6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K분의 6이 0부터 1일 때는 7, 8, 9, 10. K분의 6이 1일 때는 6. K분의 6이 1보다 클 때는 1부터 5까지 해당되는 수열에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구간에 따라서 극한값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K분의 6이 0부터 1 사이면은 얘들은 어디로 갔죠? 0으로 갔죠? 자, 그러면은 다음 값들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세 번째 K분의 6이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를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K분의 6이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은 어디로 수렴을 했죠? 네, 0으로 수렴을 했죠. 따라서 이때를 살펴본다면은 K분의 6이 0으로 수렴하니까 0 더하기 1분의 0이 돼서 이때 A7, A8, A9, A10 요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K분의 6이 1일 때는 간단하겠죠.
1고 1이니까 두 번째 k분의 6이 1일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이때 여섯 번째 항 A의 여섯 번째 항을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k분의 6이 1보다 클 때를 살펴봅시다. 자, 이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발산하는 요 수열을 수렴성을 알기 위해서 이 공비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만 여기에 한번 또 작성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k분의 6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 분모와 분제를 k분의 6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올 때. 자, 이건 1이 나겠죠? 1 더하기 6분의 k의 n제곱. 여기는 k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k분의 6이 1보다 크니까 얘는 0과 1 사이 있겠죠? 따라서 이 값은 0으로 수렴을 하고 남은 값은 k분의 6만 남습니다. 즉 A의 1부터 A의 다섯 번째 항까지. 예를 들어서 얘는 k분의 6이니까 5분의 6. 얘는 두 번째니까 2분의 6. 얘는 첫 번째니까 1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1부터 5까지는 1 곱하기 첫 번째 수열은 1분의 6 더하기 2 곱하기 두 번째 수열은 2분의 6 더하기 3 곱하기 마찬가지 세 번째 수열은 k분의 6이니까 3분의 6 4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6 그 다음에 5 곱하기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 2분의 2이 나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은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자, 그 뒤에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항을 본다면은 7 곱하기 전부 다 0이 나왔죠. 8 곱하기 0. 자, 쭉 써보겠습니다. 9 곱하기 0. 마지막으로 10 곱하기 0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 여러분들은 더 빨리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일일이 천천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급수를 전부 다 나열해서 좀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지금 나열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자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뒤에는 전부 다 0으로 사라질 거고, 여기 앞에도 분모와 앞에 나온 숫자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물론 여기도 계산을 하면은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5, 30에 3이 들어가니까 결국 이 값은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또는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의 한계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좀 더 그 반응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니까 선생님도 조금 답답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3학년 학생 여러분 수업 잘 들었고 또 앞으로도 잘 듣고, 자, 내일이 주말입니다. 주말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이 화요일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화요일 날 4교시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